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2월 24일 수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참 요즘 시장이 쉽지 않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고 영상을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기분 좋게 보셔야 되는데, 이와 반대로 조금은 무거운 마음으로 영상을 시청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무거운 마음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 제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기준, 방향성 이런 것들을 세워보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오전장만 하더라도 나름대로 괜찮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후장이 되면서 큰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2.5%의 하락이 나왔고 다시 3,000포인트 아래로 지수가 내려왔죠. 자, 그리고 코스닥을 살펴봐도 3.2%의 하락과 함께 906포인트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변곡점이 되었던 이 순간에 기관과 외국인의 강한 매도세가 이어졌기 때문에 오늘 좋지 못한 마무리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 삼성전자는 그래도 선방을 했거든요. 어제하고 동일한 가격인 82,000원에 마무리가 되었고, SK하이닉스도 1.8%의 하락이 나왔지만 그래도 지수 대비 선방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삼성 SDI. 최근에 2차전지 관련주 흐름이 상당히 좋지 못하거든요. 저는 아마도 최근에 테슬라의 흐름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국내 2차전지 기업들도 좋지 못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관련주를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테슬라의 흐름을 같이 지켜보시면서 대응을 해보자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어제 좋은 흐름을 보였던 롯데케미칼, 오늘 7% 이상의 강한 하락이 나왔고 어제의 상승분을 그대로 반납을 했죠.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주가의 흐름을 보면 성장주, 경기 민감주 모두 구분 없이 좋지 못한 흐름이 나왔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수급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코스피를 살펴보면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도가 있었고, 기관은 연기금을 중심으로 매도세가 나왔고, 그래도 금융투자는 4거래일째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네요. 자, 그런데 오늘 외국인하고 기관의 순매도 자금을 살펴보면 과거와 비교했을 때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오늘의 큰 하락이 이어졌던 것은 저는 과거와 비교했을 때 개인들의 매수세가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물량은 아니었어도 오늘의 하락폭이 깊을 수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코스닥을 살펴볼게요. 코스닥은 기관의 순매도가 있었고 개인과 외국인은 순매수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3% 이상의 강한 하락이 나왔습니다. 과거를 살펴봐도 오늘의 기관 매도 물량 그렇게 크다고는 볼 수가 없거든요. 아마도 개인들 지난 1월과 2월 초 이때와 비교해서 최근 구간은 매수세가 조금 약해졌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코스피와 코스닥 그 어느 때보다도 큰 하락이 이어질 수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삼성전자를 살펴볼게요. 삼성전자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가 들어왔고 연기금을 제외한다면 대부분의 기관 투자자들이 매수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동반 순매수가 들어온 것은 지난 2월 5일이죠. 이때 이후로 처음이네요. 이어서 SK하이닉스. SK하이닉스는 기관의 순매수가 있었고 개인과 외국인의 순매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기금이 오랜만에 매수세를 보여주었죠. 이어서 삼성 SDI. SDI는 외국인의 순매도가 있었고 기관과 개인이 순매수를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롯데케미칼. 롯데케미칼은 어제 기관과 외국인의 강한 순매수가 있었지만 오늘은 일부 매도 물량이 나왔죠. 그래도 어제 매수세에 비해서는 많은 물량은 아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주가는 큰 폭의 하락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24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 신한지주, 셀트리온, LG전자, HMM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으로 올렸습니다. 오랜만에 삼성전자가 순매수 상위 종목이네요. 이어서 기관을 살펴보면 삼성전자, 포스코, 하이닉스, 하나금융지주, 신한지주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으로 올렸습니다. 삼성전자는 외국인하고 기관 동반 순매수 상위 종목이죠. 그리고 인버스에 많이 투자를 했네요. 그리고 은행주에도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죠. 마지막으로 개인을 살펴보면 SK바이오팜, 현대차, SK이노베이션, 삼성 SDI, 카카오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을 올렸습니다. 자, 어제 미국 시장의 개장을 지켜보신 분들이라면 상당히 긴장을 하셨을 거예요. 지금 보시는 종목은 테슬라 종목인데 어제 개장과 동시에 약 13%의 강한 하락으로 출발하였고, 애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려 6% 이상의 큰 하락으로 출발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 본다면 애플은 보합에서 마무리되었고 테슬라는 마이너스 2%에 상당히 낙폭을 축소시키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사실 어제 10%가 넘는 이 하락폭만 본다면 작년 3월 초에 코로나가 처음으로 발병했을 당시 마치 그때의 기분이 느껴지더라고요. 자, 이어서 나스닥 종합주가지수를 보더라도 장중한테 4% 가까운 큰 급락이 있었지만 종가를 살펴보면 0.5%의 나름 선방을 보여주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의 흐름, 왜 이런 흐름이 나왔는지 먼저 살펴본다면 그동안 미국의 10년물 장기 채권금리 지속적으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었고, 여기에 대한 우려감을 갖고 있는 것은 미국 시장과 국내 시장 모두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 개장과 동시에 이런 우려감에 미국 시장이 반영이 되었고, 그런데 이런 우려감을 잠재웠던 것은 미국 연준의 파월 의장 어제 청문회 출석이 있었고, 여기에서 이런 발언을 하였습니다. 목표치인 2% 수준의 인플레이션에 도달할 때까지 현재 제로금리 수준을 유지할 것이고,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어질 때까지 자산 매입도 계속해 나갈 것이다. 이런 뜻을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파월 의장의 한마디 때문에 시장은 다소 안정세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채권금리의 상승, 아무리 당분간 금리 상승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상승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어제 미국 시장이 선방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후장에 국내 시장이 좋지 못한 영향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국채금리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려볼게요. 일본의 노무라 증권에서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1.5%가 된다면 S&P 500은 8%의 큰 하락이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하였습니다. 자, S&P 500 지수가 8% 하락한다는 것은 개별 종목으로 본다면 최소 10%에서 많게는 20%까지 상당히 큰 하락이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분명히 국내 시장에도 큰 충격파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5%, 이 수치를 기준으로 삼은 이유는 S&P 500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들의 배당 수익률을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1.5%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자라면 채권금리가 배당 수익률을 추월한다면 많은 자금을 주식에 묶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내용을 참조해 보시면서 한번 어떻게 대응해 볼지 항상 늘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1.75%가 된다면 대형주의 자금이 크게 이탈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하였고, JP 모건에서 2%가 넘게 된다면 주식의 매력이 크게 떨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정말 유심히 한번 살펴보시면서 내가 어떤 포지션을 취할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결정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국채금리가 상승한다는 것은 더 이상 주식시장이 끝났다. 이런 점을 설명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보시는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약 1년간의 그래프인데 조금 더 기간을 늘려서 10년간으로 살펴볼게요. 자, 10년간의 국채금리의 변화를 보시면 지금의 1.34% 결코 높은 수준은 아니다. 이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높을 때는 3.7%, 4% 가까이도 국채금리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 국채금리 상승은 경기가 좋아짐에 따라서 반드시 상승이 이루어질 텐데, 채권금리가 상승하더라도 이 채권금리 인상에 대해서 이겨낼 수 있는 산업, 종목들, 즉 안전자산보다 투자 매력이 높은 그런 산업과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출렁이면 보일지라도 반드시 주가의 상승도 동반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동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아무리 연기금의 자산을 축소한다고 하더라도 이 시국에 또 매수하는 종목들은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볼 때 아무리 채권금리가 상승하고 안전자산으로 자금이 흘러가게 된다면 분명히 많은 종목들이 흔들림이 발생이 될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을 이겨내고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업종과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채권금리 상승에 따라서 주가의 출렁이 발생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 반도체 산업, 저는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
모두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또 메모리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가격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토대로 생각해 볼 때 분명히 국채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게 된다면 최근에 잘 나가는 SK 하이닉스라고 하더라도 주가에 흔들림은 발생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반도체 가격 상승과 시장의 성장성 이런 여러 가지 재료들을 생각해 볼 때 이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감을 딛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거예요. 채권 금리가 상승하게 된다면 분명히 안전자산 쪽으로 자금들이 쏠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자금들이 다 쏠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흐름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종목들, 과연 내가 매수한 종목의 산업이 더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이 산업 내에서 얼마나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는지, 이런 점들을 초점을 맞춰서 지금의 구간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PC용 D램 현물 가격이 4달러 수준을 돌파했거든요. 무려 2년 만에 처음으로 돌파했는데 저는 반도체 산업 여전히 긍정적이고 앞으로도 기대할 수 있는 업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다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작년 말과 올해 초 너무나 가파른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부 자금들이 빠져나가고 있는 것이지 이 종목을 바라보는 펀더멘탈, 전망 이런 것들은 저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들, 증권사 그리고 외국인들 모두 동일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 국내에서도 백신이 처음으로 출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레부터 요양병원과 재활시설을 대상으로 먼저 선접종이 이루어지는데 백신이 공급이 되고 의미 있는 수준의 접종률이 이루어진다면 그때 과연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한번 여러분들 나름대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여행, 소비 이런 쪽의 산업이 턴어라운드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을 한번 살펴볼게요. 며칠 전에 9시 뉴스에서도 발표가 되었는데 이스라엘은 지금 전체 인구의 30%가 백신 접종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접종 증명서, 회복 증명서 이런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많은 시설들을 보여주면 수영장, 헬스클럽, 그리고 호텔 투숙, 해외여행까지 모두 자유롭게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의 파우치 소장도 이스라엘은 백신 접종에 세계가 주목해야 할 성공적인 모델이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래서 많은 국가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따라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국내도 마찬가지겠죠. 자, 그래서 이런 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또 오늘 발표된 기사 중에 영국 총리가 코로나 봉쇄 단계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겠다 이런 로드맵을 발표하자마자 항공권 예약이 무려 300% 이상 급증을 하였습니다. 자, 또 한 가지 보여드릴게요. 마카오 내 중국 입국자들의 자가격리가 해제가 되었고 유럽 내 크루즈 운항이 재개된다 이런 소식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에도 이와 비슷한 기업들, 여행사라든지 그리고 카지노 기업들 그리고 최근에 유통기업들 이런 종목들이 어제와 오늘 지수 대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내용들 한번 살펴보시면서 우리나라도 백신이 오늘 출고가 되었고 모레부터 접종이 이루어진단 말이죠. 과연 의미 있는 접종률까지 올라가게 된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앞선 이스라엘과 영국, 마카오, 중국 이 내용들을 한번 섞어보시면서 어떤 종목을 관심있게 바라볼지 한번 힌트를 얻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즘에 정말 주식시장이 쉽지가 않고 변동성도 심한 하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 역시 참 힘들다고 생각하고 있고 아마 모두 마찬가지로 힘들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식시장은 늘 그래왔듯이 하락 장세가 있다면 그 끝은 상승의 출발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힘들더라도 이럴 때일수록 더욱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